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또 혹시 언론인들 질문 있으면 좀 받고 그리고 마이크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여기 계신 후보들이 개인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반국민 세력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날입니다. 국민 승리의 날, 정권 심판의 날이 바로 이번 4월 10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말로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과연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채 양명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태원 참사 정부는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또 그런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하자는 특검법까지 반대하지 않습니까? 책임자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이 어떻게 그런 사건들의 재발을 막겠습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상병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가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문제고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니까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군인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판받아야 할 자들은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도주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대한민국의 얼굴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파견하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대체 누구를 위해 쓰는 것입니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형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명품백 말도 하기 싫습니다. 300만 원이 돈이냐?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3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을 끌어안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맞습니다.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 벌었다고요? 네. 공범들은 다 재판받아서 실형 사는데 수사조차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이게 윤석열식 상식입니까? 이게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왕이 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자기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제국가입니까? 왕국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자,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주권을 수임받은 대리인, 아주 험하게 얘기하면 머슴, 국민의 종이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예산을 자기 멋대로 사익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면 징치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단 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해고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국민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국민 세력, 폐륜 정권, 윤석열 정권, 집권 정부 여당에 대항해서 자신의 권리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는 날이다.
맞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다.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날이다. 이 말씀을 우리 화성 시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용산에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정치인들은 두 개의 눈과 귀, 한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지만 우리 국민은 무려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로 듣고 보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면서 소통하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바타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두가 모여서 공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이 다른데 지지율이 똑같이 나올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화성 시민들의 마음이 경기도민들의 마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될 것이다. 서로 전달하고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을 국민 스스로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다시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4월 10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께 함께한 우리의 정말 선별된 훌륭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도구로 써서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써서 우리 화성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기는 4월 10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가급적이면 지역적 질문보다는 좀 모든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질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도 할 수 없고. 네, 말씀하시죠. 처음 드시면 저희가 브리핑할 장소가 별로 없어서. 님, 오늘 양문석 후보가 그 이직이라고 해가지고 좀 막말한 사실이 추가로 좀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까지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언제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잣대는 같아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이 네, 오전에 이 질문의 답은 정생이 또 만만했다. 네, 또 네, 그리고 말하시고 네. 뭐 옛날에 말한 거 빠지기 시작하면 네, 또 한 분. 네, 대표님, 오늘 방문하신 지역은 제3지대도 공을 들이는 장소인 네. 만큼 중도층 유권자 표심 공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민주당은 이에 전략이 따로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3? 저기 말하는 건가요? 애국이당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 선택지를 다양하게 드린다는 측면에서 여러 당의 또 주의 주장이 다른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요. 저는 국민들이 다 가려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표도 안 줄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정보를 통제하게 하고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겁박을 하고 그리고 공포를 온 사회에 심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가려보십니다. 지금도 저도 역시 언제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저 역시도 이미 한 명의 정치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는 국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선출된 대리인들, 일시 권력을 위임받은 모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받은 것 또는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또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고스톱 쳐서 딴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마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연장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욕망이 공적인 관심이나 공적인 책무감, 책임감을 넘어서서 정말 주권자, 주인을 억압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하나 들고 촛불을 하나로 그 엄혹한 박근혜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무혈 혁명을 이뤄낸 우리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제3자, 제3의 세력, 제3의 후보 또는 제4의 후보들 많이 나오겠죠. 저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얘기 자주 하는데 저는 중도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냐 이런 질문,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중도라고 하는 게 중간이냐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20%를 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분의 1 그 이상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빼고 약 60%, 3분의 2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서 시간 내서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원래 빨간색 좋아하니까 나는 원래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무조건 이런 분도 소수가 있지만 저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과연 저 사람한테 내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 내 자식들의 미래를 통째로 맡겨놓으면 과연 제대로 일할 것인가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불리는 분들의 특성은 자기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 판단을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에 대한 대책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국민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게 진정한 중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하면 지지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거 많이 시도해 봅니다. 결론은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 제3세력 후보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좀 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국민을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조직이고 또 국민들을 위한 우수한 정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후보들도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막말, 진짜 막말이 뭡니까? 2등 방문은 훌륭한 인재야. 이런 게 정말 막말 아닙니까? 5.18은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야. 이게 진정한 막말 아닙니까? 말고도 정말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저게 인간인가 싶은 정도의 그런 말이 정말 막말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윤석열 옛날에도 아니에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책임을 져야 될 막말이다. 곽상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 종로 후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오면서 또 뭐 전화도 한번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책임을 물어야 될 말과 인격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있었더라고요. 누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권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뭐라고 욕했습니까? 환생경제에서 했던 그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더러운 말, 소위 시정잡배 껌찍찍 씹고 다리 덜덜 떠는 이런 사람들조차 쓰지 않는 말, 그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환생경제가 연극한다면서 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그거 전부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정말 책임져야 될 막말들이다. 그런 거 국민들이 다 가려봅니다. 누가 욕을 해도 국민의힘이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입 더러운 거 모르겠습니까? 수치심도 없습니까? 장해찬.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한 행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차마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들도 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그동안 경기도 방문이 닿지 않으셨는데 이번 주말에 연이틀 경기도 방문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60석 경기도 판세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는 지금도 매우 절실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는 151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200석 가자! 아니 뭐 마음이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음이야 다 이기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분석하고 예측하기로는 과반수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일당이라도 하자. 반드시 일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노력해서 151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기자회견 중이라고 201석 가자! 자 잠깐만 잠깐만요. 좀 잠깐 자중해 주세요. 오늘 그런 말씀 하실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께 국민의힘의 일당을 막아달라. 첫째로. 둘째로 반드시 국민의힘이 과반하는 것을 저지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입법 권력이 아니라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수십 년 우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싸워왔던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와 국제적 위상을 다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일당이 되거나 심지어 과반이 되는 날 입법권까지 행사해가지고 이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뜯어 고쳐가면서 나라를 망칠 겁니다. 잠이 안 옵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 간절한 소망은 일당이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좀 더 바란다면 우리가 과반을 151석을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 그 151석을 향해서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한 표가 아쉽다. 절대 저들의 과반을 넘겨주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 생각으로
정말로 꼭 이번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전에는 많이 안 왔는데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못 갔습니다. 마시는 것처럼 재판에 끌려다녀야죠. 또 지역구 선거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당무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도 해야 됩니다. 1인 3역에 4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 선거 기간에도 막 재판 날짜 잡히고 그러잖아요. 진죄죠. 진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경기도 중에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1분 1초라도 들러서 단 한 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보도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우리 당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단 한 표라도 기사에 댓글 한 개라도 가짜 뉴스 그런 거 반박하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라도 꼭 좀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경기도 다녀볼 생각이고 접전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이 불을 튀도록 목이 쉬도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만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 오영환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당내 공천 시스템 지적하고 서른 의원과 새로운미래 입당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지금 민주당은 공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해서 훌륭한 후보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말 측근 공천, 특혜 공천, 기득권 공천, 편협 불패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막말 공천, 부패 공천, 친일 공천. 우리 민주당 후보들 흠잡을 게 없다 보니까 별걸 다 흠잡지 않습니까? 막은 필요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좋은 분도 계신데 대개는 경선에 지고 나간 분, 질 것 같으니까 나간 분, 경선 도중에 나가버린 분. 그 1년 전에 만들어졌던 경선 규칙이고 또 작년에 이미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뭐 누구나 불만 가질 수 있죠. 노웅래 의원, 안민석 의원, 변재일 의원, 특히 안민석,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정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대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역사적 역할을 하시고 본의 또는 타의에 따라서 물러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요. 갈등 많지요. 당사자로서야 날벼락이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전체 민주당의 입장, 우리 국민 국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들 다 수용하고 내가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지만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분이 대부분이다. 나 억울하다, 나 질 것 같으니까 또 졌으니까 확 나가버리겠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재명 당대표님 현장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점잖게 공식적 언어를 쓴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많은 후보들 계신데 솔직히 아무리 폄하하고 깎아내려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100배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했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충직함을 갖춘 그런 후보들 아닙니까? 부패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문제되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무리 못한들 국민의힘의 이 잘못된 공천이나 지난 2년간의 그 엉터리 국정 실력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윤석열 그리고 정부 여당 대체 뭐 했습니까? 한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경제 폭망시켰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생 파탄 지경이죠? 거기다가 외교 안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세계 외톨이가 되는 바람에 세계 최대의 우리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우리의 거의 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대만 해협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냥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나라하고 척을 집니까, 여러분? 외교 완전히 망쳤죠? 거기다가 남북 간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공연히 말펀치, 말폭탄 던지고 폼 잡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거 남북 관계가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평화의 위기를 몰고 온 정말 한반도 평화도 위기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 이제 중동 다음 동북아시아 한반도다. 한반도에 핵전쟁 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민주주의 전 세계가 모범적 민주국가라고 칭송했는데 지금 스웨덴 연구기관이 한국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잖아요. 호주에 도주대사를 임명해가지고 세상에 나라의 얼굴을 어떻게 중범죄를 짓고 출국 금지된 사람을 나라의 얼굴 대사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호주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867년 이후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 내가 어디서 말 한마디 하고 혹시 이거 끌려가가지고 뭐 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카톡 보낼 때 이제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도청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하게 망가뜨린 이 지난 2년간의 이 국정 실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요. 그냥 참을 겁니까? 아니요. 심판해야 되겠죠?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 국민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비록 평소에 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몇 개의 가짜뉴스에 속아서 엉터리 판단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겁준다고 해서 위축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참고 참지만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입시다, 여러분. 전용기 날아간다. 이재명. 여러분, 화성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공양이 출마합니다. 권칠수 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가 비록 고립되고 외톨이인 것 같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백리 천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다 전달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사 공감 하나 눌러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이라도 하나씩 쓰면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비록 소수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 먹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치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방치와 방임은, 외면은 곧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기성제도, 기득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변화를 바란다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려면, 국가가, 권력이 나를 위해서 복무하게 하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 아는 사람 전화도 해주고 부산에도 전화해주고 옆 분당 을에 얼마나 김병욱 후보 고생합니까? 김병욱 후보 분당에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원의 염태영 후보, 그리고 경찰청장 출신으로 검찰을 심판할 이상식입니다. 우리 시의원 호의원 후보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화성 시민들의 생각이 화성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바꿀 거예요. 역사적인 거대한 변혁도 결국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거대한 큰 바다조차도 결국 강물이 모인 거고, 강물은 냇물이 모인 것이고, 이 냇물은 빗방울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빗방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발점입니다. 맞습니다.